through. Get down with you. And before the city clash, and it's on you. Take me down. 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인터뷰는 우리 지역 교원 양성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과 함께합니다. 청주교육대학교의 윤건영 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 학기가 이제 뭐 얼마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인 건데 예. 그만큼 또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시죠? 예, 좀 바쁩니다. 예, 어떤 식으로 좀 지내고 계신가요? 뭐 2월 말에는 입학식, 졸업식 그게 있었고 네. 새 학기 돼서 신입생들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그 최근에 인문학기라고 그래서 1학기 말고 앞에 새로운 학기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강도 해야 되고 학생들하고 대화해야 되고 좀 많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뭐 2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좀 바쁘셨다 뭐 이렇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겠네요. 예. 자, 2016년 3월에 총장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느덧 지금 마지막 4년차 임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데 그만큼 좀 감회가 새로우시죠? 예, 벌써 이제 3년 지나고 4년차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교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잘 학교를 운영해 왔고요. 또 지역사회 교육계 원로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그 큰 대과 없이 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제 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총장 취임할 때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시작돼 가지고 네. 뭐 지금도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총장이 돼서 대학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하는 고민을 할 때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뭐 책도 많이 읽고 세미나나 뭐 포럼도 참석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한 게 3년 동안 저한테는 배우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게 큰 성과라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뭐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임기 1년 남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어떤 계획 좀 가지고 계세요? 예, 뭐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했었던 사업들, 뭐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 또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 스위트 사업 또 이런 것을 계속 이어가야 되고 또 신정부 들어서 이제 지난 정부까지는 교육부가 공모해가지고 승자 독식주의로 했던 그 사업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네. 혁신사업, 육성사업 같은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이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수영안전교사교육관 같은 것도 해야 되고요. 이제 대구 우리 대학은 10년 만에 한 번씩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대학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장기 발전 계획을 많은 여론을 수렴하면서 구상해야 되고 하여튼 뭐 마무리할 때까지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추진하고 계신 것들이 많다면 예. 중점적으로 이제 총장님께서 임기가 다 할 때까지 생각하고 고심하고 있는 뭐 사업들도 좀 있으신가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특수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예. 품격 있고 능력 있는 예비교사 양성하는 게 근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미래 대학의 새로운 모습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배움과 나눔, 실천을 통해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미래 교사들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뭐 인성을 갖춘 교육 실천가, 창의적인 교육 전문가, 시야가 넓은 교육 지도자. 그런 인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학생이나 교수나 직원들이 도모하고 있고요. 또 총장으로서는 뭐 이제 공약을 이번할 때 행복상상 연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섬기는 총장의 모습을 추진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중점사항이 총장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존재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품격이 능력 있는 교사가 될 학생이 제일 전면 중요한 대상이고 그 뒤에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이제 교수들이 있고 그런 학생이나 교수의 본업을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직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지막 네 번째 사열에 이제 보직자와 총장이 앞에 있는 학생이나 교수나 직원들이 자기들의 본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그런 섬기는 총장으로 학교에 봉사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 방침이고, 그래서 항상 그런 사항은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말 말 그대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복, 상상, 연대. 예.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주장해 오셨다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는 이제 학생이나 모든 구성원들이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학교 생활을 좀 즐겁고 알차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총장은 소통하는 총장이 돼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상상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과 교수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와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탁월한 상상력을 전제로 돼야 다양한 연구나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는 총장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 사이나 교수들한테 서로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되고, 지역 사회와도 상생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총장은 봉사하는 총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복상상연대에 소통하고 지원하고 봉사하는 총장의 모습으로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에서였을까요? 예. 총장님이 취임을 하고 나신 뒤에 한국교원대학교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자랑하실 만한 뭐 사업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랑이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네. 이미 말씀드린 그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에이즈 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전국 10개 교대 중에 이제 우리 대학만 그 사업에 선정돼서 매년 5억씩 한 10억 지원받고 이제 3년차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린 뭐 고교 기여 대학 사업이나 또 수영장 건립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그 해외 학생들 연수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는데, 네.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최근 3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많은 학생들이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미국, 일본, 필리핀 같은 데는 교육 실습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제 교육 봉사를 나가기도 하고, 또 그에 이제 체험학습 활동을 해서 최근 2년 동안 23개 나라의 한 250여 명의 학생들이 네. 해외 체험 활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좀 자랑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대학에서는 학교 현장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 이후에 생긴 통합사회를 위해서 교육부가 많은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민주시민교육 연수나 초등 영어 심화 연수 같은 것을 직접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서 3년 동안 했고, 올해까지 포함하면 한 56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청주교대가 새로운 연수의 메카로 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자부심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 주신 에이스 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떤 건지 들었을 때는 조금 감은 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는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속칭 이제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잘 가르치는 대학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학의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그런 교육과정 혁신에 관련된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뭐 최근까지 많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가성비가 높고 꼭 하고 싶어 했던 프로그램이 이제 에이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한 번 지원해가지고 바로 당해년도에 이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보니까 10개 대학이 그해 선정됐는데 나머지 9개 대학은 6수, 7수를 해가지고 도전해서 된 정도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뭔가 좀 왜 교사가 돼야 되고 대학생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동기 유발이나 진로 설정에 대한 방향, 꿈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인문학기라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확대하고 있고요. 뭐 교양과정이나 전공과정이나 심화과정 다양한 교과 내용을 혁신하고 교수학습에 대한
그 새로운 흐름에 맞는 그 교사학습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네. 이제 해외에 아까 말씀드린 연수도 많이 가고요. 이제는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교 현장과 연계해서 명실상부하게 초등교육을 위해서 초등교대 양성도 하면서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전국교대 이제 우리가 처음 그 선정된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그 교육과정이나 교육 지원 시스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이미 다른 대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교대 사대도 역량 인증제 같은 것도 지금 하려고 하고요. 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구축해서 LMS 시스템 속에 학생들이 4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뭐 강의 계획서부터 레포트 또 토론한 자료까지 다 모아놔서 꿈이 있다면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장기적으로는 임용고사의 제도를 변화하는 것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좀 그 다방면을 폭넓게 좀 할 수 있는 구축하자. 거군요. 그래서 이 에이즈 사업은 뭐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정부가 통폐합하면서 지금 새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런 사업은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그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에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었던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영 안전교사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인데요. 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 11월 26일 날 기공식을 하고 예. 요새 지금 뭐 학교에 아주 분주하게 큰 트럭이 오가고 네.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총장 공약으로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생존 수영이 초등학교 필수가 되고 난 이후에 청주가 지금 그 학생들이 생존 수영 그 교육할 수 있는 수영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제가 그 공약으로 이제 제시해 놓고 교육부나 기재부에 사업 신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국회에 제가 한 25번 이상 올라다니면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지선정 과정에서 이제 부설초 학부모님들이 뭔가 상황을 잘못 아시고 좀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다 해석이 됐고요. 네. 오히려 뭐 지금은 뭐 더 전체적으로 수업 공사 진행은 차질 없이 예상대로 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정말 다행입니다. 자, 사실 예전과는 달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두고서 좀 많이 사회적 분위기 좀 달라졌습니다. 진학을 꼭 해야 하느냐 이런 입장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냉담한 분위기를 좀 본다면 총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고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 지금 뭐 이제 조금은 어떤 의도로 제가 답변을 드릴지 좀 생각합니다만, 요새 지금 뭐 사회가 4차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한반도 주변에 이 주변 4대 강국이 아주 급박하게 지금 서로 만나면서 이합 집산을 하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데 이제 그것에 따라서 교육계의 변화, 그 교육계의 변화 속에 이제 대학이 나갈 방향을 설정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교육대학은 뭐 초등교대 양성이라고 하는 특수 목적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교사가 돼서 가르칠 학생들은 20년, 30년 후에 우리 미래를 책임질 미래의 기둥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 교육대학은 현재적 관점보다는 미래를 보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 후세대들이 해야 될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참 사실은 뭐 다른 어느 대학보다 시대 흐름에 빨리 파악이 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뭐 역량을 함양한다든지 또 학교의 교육 환경을 바꾼다든지를 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신정부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혁신 사업이나 역량 육성 사업 같은 것에 좀 한 10년간 등록금 동결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 있었는데 조금 숨통이 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가능성도 보이고 그래서 아마 올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역량 강화 사업은 이제 교육 내용을 바꾸고, 육성사업 혁신 사업 가지고는 이제 그 교육 환경을 바꾸고 대학의 여러 가지 학생들이 경험을 확대한다든지 또 그 교사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생활 환경 생태계를 바꾸는 게 큰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이 기반돼 가지고 학교 현장과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하는 건데,
어쨌든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 교육대학의 입장에서는 그 다른 어느 시대보다 지금 교육이 중요한 그런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시대에 맞는 그런 그 특수 목적 대학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제는 좀 어떨까요? 요즘 이제 뭐 예전과 달리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가 아닙니다. 뭐 정말 말 그대로 저출산이고요. 초고령화 시대로 좀 접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점차 줄어든다는 건 교사의 입장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혹시 뭐 다양한 견해들이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학교가 줄어들면서 이제 교사도 설 자리가 줄죠. 줄어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미래를 예상하는 어떤 예측 하는 방법이 어떤 측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오히려 분명히 이제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사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는 맞지만 이제 우리의 교육이 양적인 성장, 양적인 측면에서의 그 교육이 이제 질적 수준 향상을 생각하다 보면 학급당 인원수도 줄여야 되고 또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다양한 교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 교사 수요가 그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오히려 더 그런 질적 수준 향상이나 다양한 어떤 그 교육 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전 지금보다 교육대학에 투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결코 그 요구가 그 교사들의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대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뭐 과제 있다면요? 그 이제 사실은 그동안 우리 청주교대가 지역사회에서 섬처럼 남아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특강 같은 거를 지역 주민들 초대한다든지 도서관을 개방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이제 수영장이 건립되고 나면 뭐 지역 주민들이 오셔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학의 역할도 뭐 과거의 어떤 상아탑처럼 뭐 연구하는 또 뭐 그 교육만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뭔가 발전을 선도하고 그런 입지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근에 하여튼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이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뭐 그런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동하겠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까지는 이제 교육시켜서 학교 현장에 나가면 이제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교육청과 우리 대학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같이 하고 또 이제 요새는 뭐 행복지구니 뭐 이랬 따지면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과도 같이 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다양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발전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그 발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뭐 올해도 새 사업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현장과 선생님들과 교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연계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되고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학 학생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과 또 학부모 그리고 멀리에는 충북 도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다면 전해주시죠. 저도 뭐 이제 이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평생 여기서 한 25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지역 교육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또 세계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요새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는데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그 기계가 인간 육체적 노동을 대체하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3차, 4차 산업혁명을 내다 보면 이제는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죠. 예. 그럼 결국은 이제까지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1차, 2차 산업혁명 때 근면과 은근과 끈기 가지고 육체적 노동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런 나라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또다시 창의성이나 인성에 기반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물적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가 새로 제2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 최근에 좀 인상 깊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본이 신 메이지 유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신자를 들어갔을 때 1800년대 19세기의 메이지 유신의 핵심은 서유럽으로부터 새로운 흐름을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군사력, 힘을 키워서 아시아를 제패하려고 했고 제국주의를 만들어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최근 일본이 와 하는 얘기가 메이지 유신의 완성은 결국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는 게 메이지 유신의 완성이다 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인재 양성이고 그게 교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면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일본의 그런 빨리 뭔가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대응했기 때문에 그런 강국이 됐을 때 다시 신메이지 유신을 얘기한 그 모습 속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도 과거에 그런 전철을 받지 말고 이제는 과거에는 뭐 대결 구도에서 그 지구 이기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면 이제는 협력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일본과 우리가 그런 그 새로운 시대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협력하고 공유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충북이 전국에서 여러 가지 자원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중에 또 계속 물적 인적 자원은 풍부하고 인성 좋은 도민은 있지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청평명월의 인재 양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뭐 교육도 청주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이제 충북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 도로 생길 수 있고 또 그 교육을 통해서 제2의 한강의 기지를 줄 수 있는 선도적인 충북이 된다고 보면 다른 어느 것보다 뭐 경제, 정치 다 중요하지만 네네. 정치나 경제는 현재의 먹거리나 이익을 배분하는 것에 관련된 거라면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거든요.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선물이란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영역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전 도민이 가지시고 특히 청주의 교육도시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관점에서 지혜를 모을 시대가 아닌가. 또 그러한 차원에서는 뭐 기회가 된다면 예. 더 봉사할 각오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뭐 말씀에 쭉 전해지기도 했고요. 앞으로 이 교육도시 청주로 거듭나기 위해서 청주교육대학교가 큰 몫을 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한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의 정석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금요일과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지역의 새로운 이슈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